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어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첫 입장을 내놨죠.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문재인이 이제서야 입장문을 내놓은 배경이 궁금하고, 입장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연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발표된 이날 문재인의 입장문에서 상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대목은 무엇인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좌파 특유의 인면수심과 뻔뻔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나라에 과연 안보 체계라는 게 있기나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한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최종 종착지는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임기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고요. 그해 10월에도 다시 한번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을 상대로 문재인은 무조건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안보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죠. 우선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폐기되면 통상적으로 평화협정이 대체되면서 전쟁이 끝난 한반도에서 임무가 종료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의 한반도 주둔의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를 계기로 한미연합사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전작권이 졸속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만을 노려오던 민주노총 같은 반미 주한미군 철수단체에서는 연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이를 빌미로 매 주말 미군 부대 앞에서 철수를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를 한다면 미국 내 정계와 여론은 철수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철수는 곧 한미동맹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연합작전체계가 와해되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 도발 위협에 시달리는 만국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는지요? 바로 북베트남에 의해 적화 통일된 남베트남이 꼭 이랬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의 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안보체계를 명백히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로 훈련하지 않은 군대를 만들어버렸고, 이를 틈타 북한의 끝없는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안보적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들을 전 국민이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어제 입장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가리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본심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또한 정말 파렴치한 발언이지요. 개인적으로 어제 저는 문재인의 이 발언에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본심을 짓밟은 건 다름 아닌 문재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김관진 장관을 무너뜨렸고, 그 이전에 또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이재수 사령관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평생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이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요. 뿐만 아니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등 보수정권 시절 국정원장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뒀습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어제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의 입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마지막 문장이었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문재인이 이런 류의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지난달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당시 문재인은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도를 넘지 말라는 대상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과 여권 전체로 보여집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 또한 입장문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표현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할 판사에게 던지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가 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죠.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문재인의 입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북에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정황이 검찰의 재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요. 실제로 이대준 씨가 한자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고 군 당국이 당시 수집한 초기 기밀 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사실도 확인돼 서욱정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군에 의해 이대준 씨가 사살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우리 당국이 며칠씩이나 서해 일대를 수색하는 모습을 연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지요. 이 모든 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증거임에도 이 모든 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가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양산에서 김정숙 씨와 MBC 뉴스데스크만 보는 건 아닌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 과거에 문재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조속히 응하지 않자 문재인은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도 문재인의 말대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이 임기 시절 강조해왔던 것이 하나 있죠. 다름 아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축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명백히 피해자와 유족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가 배경이었지요. 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의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이었고 그 피해자는 이대준 씨와 그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대준 씨의 형, 아내, 아들 등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가진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전직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도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당신이 임기 중에 말했던 피의자 중심주의가 맞습니까? 벽 보고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